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상승률이 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당장 눈앞에는 저항이 없단 말입니다. 일종의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상승률이 저랬단 말이죠. 장 초반에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장 중반에 와가지고 탄력적으로 또 되돌렸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항이 없는 신고가 영역이었는데, 여기 어딘가에 일단 뭔가 저항이 있긴 있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처음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저항이 강한 저항인지 약한 저항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뭔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처음으로 일단은 그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자리를 이제 또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하겠죠.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뭐 오늘 밤도 못 넘어가고 내일 밤도 못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저항이 무거운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오늘 밤에 또 저런 저항을 쉽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저거는 가벼운 약한 저항이었구나, 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뭔가 하나 확인을 했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확 빠졌던 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역시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이 그죠? 애플이 어젯밤에 레벨업이 됐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크게 밀리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저렇게 그 순간적으로 확 밀렸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냥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애플을 보시면은 이제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 한착을 했고,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 급등을 했었다가 어젯밤은 일단은 그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급등 피로감으로 좀 상승을 되돌렸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구나. 힘이 조금 딸리긴 하나 보구나. 왜냐면 워낙 지난번에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힘이 딸리나 보구나라고 뭐 이 정도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밀리는 모습이 어젯밤 미국 증시에만 나타난 건 아니고 유럽 증시, 그 독일 증시에서도 좀 나타나긴 합니다. 어제 독일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한 거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급등을 해주고 계속해서 올라주는 게 맞는데요. 근데 장 초반에 강력한 상승세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을 역으로 이 주식을 팔아먹는 기회로 사람들이 활용을 한 모습이 일단 어젯밤에 나타났거든요. 애플 혹은 뭐 장중에 올랐다 빠진 미국 증시와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딘가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점은 좀 넘겼지만 종가가 중요한 거죠. 종가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 부담스러운 어떤 그 매물대로 다시 들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일단 힘들이 조금은 좀 빠지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뭐 이런 어떤 그 주식시장 힘의 변화가 있었다, 뭐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상관없이 일단은 이 미국 선물 시장이 큰 폭으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의 이유는 그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 때문이죠.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가 4% 빠지고 넷플릭스가 8%가 빠지면서 지금 나스닥을 비롯한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악영향을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향을 지금 한국 증시도 받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은 또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뭐 테슬라 실적 보시면 다 예상치 상회하고 비교적 괜찮았고, 넷플릭스는 뭐 그 매출이 살짝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익은 뭐 괜찮았거든요. 이익은 뭐 크게 증가했거든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공통적으로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미국 본장 개장해서 실질적인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반응을 보면 되긴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지금 관점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그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일단 장대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기업들의 실적이 선반영됐다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나 보다. 그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물론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그냥 상승 마감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월요일인지 지난주 금요일인지 나타났던 그런 어떤 선반영,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오늘도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으로의 흐름은 달라지는지. 아무튼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게 일단은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어쨌든 그 증시의 강세에는 그 미국 지역은행들의 뭐 실적이 좋았던 것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SB 여기 써있죠. US 뱅크콜프라고 US 뱅콜프라고 보시면 USB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얘들도 어떤 지난번 지역은행 위기에서 다음번 타자가 될 수 있다. 다음번에 얘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왔던 후보이긴 한데요. 얘네들도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그리고 예금도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에서 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얘네가 급등을 하면서 장 초반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던 거에는 저런 은행들의 좋은 실적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에 IT 빅테크들은 이런저런 나스닥 리밸런싱이라든가 아니면 고평가 논란이라든가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요즘에 조금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를 많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펀드들이요. 그죠? 시가총액도 워낙 큰 종목이고, 또 그리고 워낙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드들에서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데, 펀드 운용 규칙상 25% 룰이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가 힘들어졌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애플을 비롯한 IT 빅테크나 나스닥의 수급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그런 그 자산 지금 자산 비중 요런 거를 좀 나타낸 건데 보시면 정작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좀 못 담고 있다는 좀 그런 자료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근데 좀 나름 전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막상 지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못 늘리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인스티튜션은 상당히 좀 베어리시하다.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서로 온도차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였고요. 참 이쯤에서 참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요거 정도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제였나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은 안 좋죠. 그죠? 제조업은 안 좋은데 근데 일단 보시면 주식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얘네가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상관관계가 67%라 써있죠. 이거 두 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 연관성이 지금 또 크게 깨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그 상승이 약간 좀 수상한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른 측면에서요. 이런저런 지표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어제 이제 증시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요. 장 초반에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장 초반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저녁 영상 녹화할 때쯤 영국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영국 물가지표는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를 좀 완화시켜 줬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유로존 물가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물가가 높음을 이렇게 잘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코어 CPI가 5.5%가 나왔고, 그리고 코어 CPI 월 상승률이 0.4%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이게 0.1, 0.2 정도 되죠. 근데 이건 0.4예요. 0.4면은 이거 인플레에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는 더욱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물론 이 지표가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또 그리고 사실 이 지표에 대한 반응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지표가 나오면은 이제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 강세가 나오는 게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 유로존 인플레가 안 잡히면 유로존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유로화 강세, 미국은 인플레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가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일단 달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달러가 물론 영국 물가지표 발표될 때부터 올랐고, 저 유로존 CPI 보고 나서도 또 더 올랐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달러가 올랐다라는 거는 비교적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유로존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조금 좀 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 좀 재밌는 측면이긴 하고요. 물론 지금은 좀 어떤 투기적인 게 워낙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다라고 제 생각은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워낙 좀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워낙 지난주, 이번 주에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움직임이 작용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의 영향으로 저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왜 달러가 저렇게 움직이고 금리가 저렇게 움직였는지 끼워 맞추자면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솔직히 뭐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썩 완벽히 와닿는 그런 설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반응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투기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장중에 그런 지표 확인하고 잠깐 그 장중에 좀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찔끔 오르다가 결과적으로 장 막판 되면서 다시 내려왔죠. 하여튼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다. 장기물 금리요. 그리고 이 달러는 또 크게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달러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일단 빠지지 않고 버텼죠. 여기서 버티다가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아예 못 올라오면은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어젯밤에 일단 보여준 겁니다. 지난 3거래일간은 좀 의미 있는 매수세로 좀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단은 하락이 멈춰 있다라고만 보는 게 좀 맞았었던 것 같고 아무튼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매수세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젯밤까지 이렇게 흐름을 쫙 본 결과적으로 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어젯밤에 올라온 꼬라지를 보면 결국은 지금 어떤 검증 과정 중이구나.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를 왕창 붕괴시켰고, 그죠? 이 자리에 중요한 자리였죠? 중요한 자리를 왕창 붕괴시켰었고, 이 붕괴가 진짜 맞는지 지금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우리가 좀 뒤늦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간은 솔직히 검증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죠? 매수세 이런 것도 없고, 이건 하락이 멈춘 정도이기 때문에 검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양봉이 올라오고 좀 이랬으니까 이제는 지난번에 붕괴된 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물론 달러 매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긴 있는데요. 달러 매수의 기준은 제 생각엔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전저점을 결국 돌파한착해야 달러 매수에 좀 든든한 근거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아직 달러 매수 이런 걸 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르고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달러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 좀 독특한 점인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오늘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좀 중요한 겁니다. 지지력 확인하는 게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양봉이 쭈루시 나와서 어딘가 아래 꼬리가 쭈루시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버티면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력, 저항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기간적인 측면과 또 그리고 겉보기라는 거를 두 개 다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양봉이 나오고 상승 마감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력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음봉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보여드리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음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특정 시간, 특정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면은 이것도 또 매수세라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매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도세는 반대죠. 그죠? 매도세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못 올라가고 계속 밀리면 매도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계속 음봉 하락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매도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지지와 저항을 판단을 할 때 시간적인 측면과 겉보기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놓고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어떤 패턴 이런 거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시장에 있는 흐름을 그대로 그 힘을 느끼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쭉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일단 뭐 체크만 하자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나스닥인데요. 살짝 하락 마감했죠. 아직 강력한 매도세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어제는 오래간만에 그래도 급등할 수 있는데도 급등을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단 오늘 보시면 뭐 테슬라가 어떻고 넷플릭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단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밤은 어젯밤에 이렇게 급등했던, 어젯밤에 밀렸던 이런 어제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검증하러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검증을 하는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떤 또 무슨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조금 좀 다시 좀 집중해서 볼까 하는 생각이 뭐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딱히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항은 없는데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양대 지수가 약간 주춤하면서 여기에 일단 저항이 있긴 있구나라는 어떤 저항의 가벼운 실체를 일단 확인은 한 겁니다.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일단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죽어야 될 자리에서 또 그리고 죽을만 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보이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침 빅스 선물이 만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월물로 교체가 됐다라는 것도 뭐 어쩌면 빅스가 한 번쯤 반등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은 오랫동안 다중바닥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점이다. 그죠? 요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빅스는 오늘 밤에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다시 직전 저점까지 빅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 올랐던 거는 약간 좀 슈팅 이런 게 됐고, 일단은 뭐 큰 박스권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식시장 내용 특별히 할 말 없고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고요. 어제 국제유가는 뭐 오르다가 말았네요. 그죠?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국제유가 흐름은 흐름 자체는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좀 여전하긴 여전한데요.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근데 단기적으로 싼 고점을 확인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물론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여전하긴 여전한데, 보시다시피 지난번 직전 고점을 앞두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싼 고점을 만드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들은 지금 이런 국제유가나 구리 가격 같은 이런 원자재들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죠?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점이 어떤 원자재 상승을 제한하는 점이고, 반면에 이제 뭐 주식시장이 뜨끈뜨끈한 점, 혹은 뭐 미국 증시가 좋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또 미국의 연착륙 우려, 뭐 미국의 노 랜딩, 뭐 이런 시나리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는 원자재들 상승에 어떤 힘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첨예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 원자재들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있었던 일들은 쭉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가 어제 뭐 올랐다의 영향보다는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의 영향을 좀 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일단은 뭐 하락 출발을 하긴 했고요. 다만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되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뭘 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이야말로 이제 선물 342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거는 지지력 테스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저항을 테스트하고 밀린 거지. 이런 게 지지력 테스트죠, 그죠? 네. 지금 그래서 어딘가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나 뭐 지지력 테스트고 자시고 간에 일단 이거는 전고점 자리에 대한 저항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아래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일단 좋은 관점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그 큰 박스권일 수도 있고 그 밑에 직전 저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빠질 거야 아직 뭐 그런 이야기, 뭐 대폭락을 할 거야 아직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분명히 하방 베팅의 근거는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올라갈는지는 이제 우리가 살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일단 단기적으로 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처지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전고점의 저항의 영향을 받아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해서 빠진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에 의미 있는 저항은 어떤 뭐 349.5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그 저항이 일단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코스피는 뭐 다중고점형, 뭐 삼중고점형 혹은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분명히 코스피는 처지긴 한 거예요. 다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너무 뭐 시작부터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히려 양봉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뭐 양봉 등장하고 뭐고 간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거는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신났죠. 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파락 출발은 오히려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을 죽이는 건 오히려 갭 상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오늘 엄청나게 갭상승 출발했으면 코스닥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일단 코스닥은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히려 지지력을 더 확인하고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일부 소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뭐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상승이 반드시 한국에 이로운 것이 아닐 수 있고, 미국의 하락이 반드시 한국에 안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환율은 일단 어딘가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좀 커서 그렇지, 변동성이 커서 일반적인 모습은 좀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긴 아닌데요. 이건 일단 어딘가에서 몇 거래일 이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약한 지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양봉은 일단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저항 부근에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이거는 워낙 강세 지속 중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이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특정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것도 지지력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난번 강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5거래일 버텼다라고 해서 이런 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워낙 강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워낙 강세가 몇 거래일 동안 멈춘 거죠. 이 정도면요. 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매수할 근거는 안 보인다. 예.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와야 그래야 매수세가 등장한 거죠. 그죠? 예. 하여튼 아직까지 달러는 아직까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환율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딱히 딱히 어제하고 바뀐 상황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좀 어제부터 약했고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깨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그죠? 여기 이번에 11만 8천원, 11만 9천원 부근에 여기 어딘가에 저항 뭉태기를 하나 확인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항을 확인했다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서 이 저점을 낮췄었기 때문에 이번에 얘가 고점을 높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